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재건축이 보통 한 옛날에 5층짜리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20층, 30층짜리 지면은 튼튼하게 짓지를 않았어요. 여의도에 그 63빌딩 있죠. 여의도에서 만일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지진이 났을 때 어디가 무너지겠어요? 지진이 강하게 났을 때 아파트는 다 무너지고 63빌딩은 살아남아요. 안 무너져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63빌딩은 튼튼하게 초고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가장 오랜 기간을 또 버틸 수 있도록. 그럼요. 그만큼 초고층은 굉장히 튼튼히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슬럼화는 왜 되느냐? 나중에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50층, 60층 지어놨잖아요, 아파트를. 그 다음에 또 재건축을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층짜리 재건축 하면은 분담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거의 집값만큼 들어가요. 초고층화 시키면. 그러면 초고층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됐을 때 나중에 재건축하자 그러면은 6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120층, 200층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대1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의 집값만큼 재건축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감당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은 재건축을 반대하겠죠. 그 돈 내고 누구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집값만큼 내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선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자꾸 낡아지겠죠. 그러면 거기 살던 감당 능력이 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거보다 경제적 능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싸게. 그래가지고 이제 슬럼화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살기 힘든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당 능력의 문제예요. 감당 능력만 있으면 아무리 초고층이라도 슬럼화 안 돼요. 분당이 이제 지금 재건축 추진이 잘 돼가지고 입주했다 10년 내로. 그러면 거기 한 30층, 40층, 또 50층 이상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40, 50층 지어놨는데 나중에 부실화돼서 또 재건축을 하려면 그때는 용적률을 올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럼 1대1 재건축이잖아요. 50층짜리 이제 분당에 새로 지어놨는데 1대1 재건축인데 그때는 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돈을 내야지 가능한 거예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지 않으면. 만일에 이제 또 정부에서 그래도 용적률을 또 많이 주겠다. 100층까지 짓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분담금을 아주 적게 내고 또 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또 3, 40년 지났다. 그때 재건축을 또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집값만큼 돈을 내라고 그러면 1대1 재건축의 경우에 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엄청난 거부들이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슬럼화되지 않는 데는 한 10억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거부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들이 점점 낡아지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고 아파트 값은 점점 폭락을 거듭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있거든요. 더 시간이 지나서 무너질 정도로 되면 지금 분당이 예를 들어서 30평 갖고 있으면 한 14평, 15평일 거예요. 대지 지분이. 근데 이제 재건축을 지금 이제 용적률 한 2배 가까이 하면은 한 7평 받을 거예요. 대지 지분. 그럼 나중에 건축물이 언제 무너질지는 몰라요.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것은 무너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1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땅 7평만 갖고 있고 건물은 없는 거예요. 가진 자산이 그거 하나인데. 7평. 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7평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지려면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슬럼화 된다는 거예요. 초고층화 시킬수록 감당 능력이 없으면 재산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건축하는 분들이 상담하는 분도 있고 또 친한 분들도 있어요. 강남의 한강변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한 40년 된데 그 이제 연세가 8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자기는 재건축은 죽어도 반대다 그러시더라고. 분담금을 많이 내라니까 10억 가까이 내라니까. 자기는 이제 은퇴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연금 갖고 살고 있는데 10억을 어떻게 내냐 이거죠. 그 지역은 이제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6,000세대 넘을 거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은퇴해가지고 연금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또 작정 아파트가 또 나오는데 그 좋은 입지에다가 그런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는 쾌적성이 우선인데 또 분당에 계신 분도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분당에 그 평가 한 2년도 있고 해서 그 일기 분당 신도시 때 직접 또 그때 감정평가사로 30년 전에 제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찾아와서 그런 게 지금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데 분담금이 얼마나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른다. 나중에 건설회사에서 분담금을 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사실 분담금 내역 산정할 때 구체적인 내역을 안 줘요. 그러니까 깜깜이로 그냥 얼마 내라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자기는 재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 녹물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옛날에 지금 다 수리돼가지고 녹물도 안 나온다. 그대로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지금 왜 또 져가지고 이걸 하냐. 또 반대하더라고. 분담금을 1년
1억 내라도 자기는 못 낸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연금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담금이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보통 분당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냥. 네. 나중에 재봐야 알아요. 처음에는 이제 건설회사가 공사를 달라고 주민들한테 달콤한 말을 많이 해요. 분담금이 얼마 나온다. 아주 적게 이야기하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달라고 그래요. 공사비가 더 든다. 더 달라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처음에 공사를 딸 때는 의뢰집이에요. 주민들한테 사정을 해요. 근데 따고 나면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럼 주민들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일단 소송에서도 이기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끌면 끌수록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최근에 그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이전에는 분담금이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는지. 과거에는 5층짜리 아파트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가 맨 처음 생긴 게 1958년도에 종암동에 아파트가 처음 5층짜리 연탄된 아파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용적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근데 새로 지려다 보니까 5층짜리 아파트를 지니까 20층, 25층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부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은 분담금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3평짜리 아파트 사는 분이 30평 아파트를 받고도 돈을 더 받아요. 일반 부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5층짜리 살던 사람이 20층이나 25층짜리를 지니까 일반 부장이 많이 되니까 일반 부장이 많이 되면은 그게 다 소유자들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큰 평수로 가고 돈도 돌려받고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용적률이 다 20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분당만 해도 180% 정도 넘을 거예요. 용적률이. 그랬을 경우는 이제 분담금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용적률을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안 주면은 10억 이상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1대1 재건축하면은 아예 재건축을 못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기도 산책시켜주고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분담금이 지금 한 4, 5억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 이건 나중에 지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추정치죠. 평균이 그럼 한 4억에서 5억 정도 추정치지만 한 2, 3억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질 때 서울시내 이제 아파트 질 때 한 10억은 줘야 돼요. 분담금을. 그래야 아파트를 튼튼하게 질 수 있거든. 근데 그 돈 내라 그러면은 재건축이 안 돼요. 주민들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를 좀 싸게 하려고 낮출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부실해야 되잖아요. 건설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맞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튼튼하게 지려면 그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설명회 당시에는 분담금은 무슨요? 감원이설로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막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실제 그런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도 있잖아요. 실제 사례. 네, 그러니까 1989년도 그때는 분당을 신도시 개발할 때는 공영 개발이었어요. 강제 수용 소유자가 싫어해도 국가에서 강제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건축은 달라요. 주민들의 합의해서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합의가 안 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분담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통장에다 10억 이렇게 넣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게 없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용적률 혜택 준다 뭐 한다 하더니 나중에 돈 분담금 얼마 내놓으라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면 괜찮아요. 집값이 한 2배, 3배 막 이렇게 오르면은 그 분담금 내고도 이득이 남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의 집값은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감당 능력의 문제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감당 능력. 예전에는 40층, 50층짜리 그 고층 아파트가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지나가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만. 그럼 저 친구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또 한 40년 지나면 뭔가 새로운 더 멋있는 모습으로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분담금의 문제도 있고 대지 면적이 일단 소유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40층, 50층 고층 아파트의 한 3, 40년 후의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죠. 맨하탄 가면 8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콘도라 그러는데 펜트하우스 같은 데는 이제 1,000억이 넘어요. 아파트 한 채가. 싼 거는 한 300억, 400억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떤 분들이 사냐 하면은 그 아파트가 다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관리비, 세금 해가지고 한 달에 1억 정도 들어가요. 매달. 그러면 한 달에 1억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못 사는 거죠. 제가 그 중개인한테 들었는데 맨하탄에 거기는 만약에 재산이 한 4, 5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물이 흐려진다고 그래가지고 왜 물이 흐려지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수리하려고 한 10억씩 내라 그러면 근데 아무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 그만큼 이제 최고급 아파트인데 그런 데는 쓰려면 안 돼요. 돈을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극단적인 부자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초고층이라도 감당 능력이 그만큼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 400억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푸대접 받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돼. 감당 능력이 안 되잖아요. 슬럼화 되는 거예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파트라는 게 탄생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된다는 생각이 고층화될수록 가치 다운은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최고 부자는 단독에 살고, 그 다음 부자는 빌라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은 아파트에 사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아까 같은 초고층 아파트 이런 거는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거니까 별도로 해놓고, 일반적인 미국의 주거 문화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가 최고잖아요, 지금. 과거에는요, 사실 재개발한다, 재건축 이제 진행한다, 뭔가 돈을 조금 더 뭔가 벌 수 있겠다. 옛날에 그랬죠. 이 아파트 가치가 그럼. 상승을 해서도 있고, 그래서 억 단위, 10억 단위. 아까 되게 극명하게 또 엄청 돈을 버신 또 사례가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옛날에는 재건축만 했다면 돈 벌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그런 현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까요? 거의 없죠. 이제 몇 군데 있는 데는 있는데, 하여튼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 버리면 재건축은 사실 엄청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분담은 뭐 188%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데 다 200% 안 넘잖아요. 그리고 또 목동 아파트 있잖아요. 목동 아파트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200 안 넘으니까. 옛날에 1985년도에 목동 아파트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분양 안 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 최신식으로 졌어요, 목동 아파트를. 거실을 굉장히 넓게 하고, 방은 한 3개, 한 30평, 40평대 아파트가. 그 다음에 화장실은 2개 하고, 그 전에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거실은 좁고 방 많은 걸 선호했어요. 화장실은 1개. 근데 무슨 놈의 아파트가 화장실이 2개나 있냐. 그리고 거실이 너무 넓고 방을 더 만들지. 그래서 미달돼 버렸어요. 선호하지 않았어요, 목동을. 나중에는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차를 사고 나서 느끼는 것처럼 뭔가 감가상각되는 시대가 온 건가? 아파트도? 이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네, 건물은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다만 자동차처럼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대에는 뭐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정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손들한테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께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당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져놨다. 중간에 안 팔고 내 자식들 손자한테 나중에 물려주면 그 손자는 욕을 해요. 낡고 엄청난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쓰레기 더미를 나한테 물려줬구나.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야, 이거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도대체 땅 평수는 대폭 쪼그라들었고 왜 이거를 나한테 물려줬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슬럼화예요. 그리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다만 늦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자손들은 나중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나한테 물려줬어?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사람도 태어나면 죽듯이 건물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쓰러져요. 안 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수를 해 나가야 돼요. 사실 지금 쭉 박사님이랑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된다면 뭐 입지도 보고 세대수 보고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와 이제는 용적률을 넣어야겠는데 뭐 이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좀 피해야 될 아파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주택을 사고 싶으시다면 이런 걸 조금 기준점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의 기대감 때문에 선호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 아파트가 큰 아파트보다 당연히 더 비쌀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 내가 편리하고 가급적이면 새 집, 그리고 이제 새 집도 짓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아파트 짓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살아봤는데 1년 동안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냄새 있어요. 본드나 뭐 접착제 이런 냄새들. 그래서 보통은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감당 능력이에요, 결국은. 여기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막 월급 받고 시작한 분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서 자기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에 막 빚내가지고 들어가서 전망 좋은 40층, 50층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감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을 보는 기준이 조금은 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축인데 또 그냥 고층이라고 해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아 잠깐만 이 아이의 30년 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그렇지.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 머리가 아파져. 요새 자식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애들 없는 집은 그냥 아이고 우리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있을 때는 그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욕 안 먹으려면.